자, 온도와 전기 저항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제안했던 강의에서는 18분 25초에 온도와 전기 저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프가 3개 나오죠. 먼저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저항이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전기 저항이 작아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온도가 하강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저항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야. 이 온도가 맨 처음에 찾아냈을 때는 거의 절대 0도, 절대 0도에서 절대 온도 0도, 즉 0켈빈 가까운 이게 4.2켈빈인가 이 정도에서 발견됐다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고온 초전도체 발견했죠. 고온 초전도체라고 해봤자 거의 영하 200도 가까운 그런 온도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지 않지만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액체 질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하 200도 육박하거든요. 그 액체 질소를 가지고 상용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초전도체를 활용하기 좋은 그게 바로 고온 초전도체이고 지금은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가져오는 초전도체를 찾고 있는 거죠. 초전도체를 찾고 있는데 상온 초전도체, 고온 초전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온, 요즘에 말하는 따뜻한 봄 날씨라서 여름 날씨라서 고온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원래 맨 처음 시작했던 발견했던 초전도체가 절대온도 0도에 가까운 4몇 켈빈, 4.2켈빈 이 정도에서 발견된 물체가 초전도 현상을 띄었어요. 예, 이만큼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높은 온도. 72켈빈 이 정도의 조금 제법 높은 그런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체를 우리가 고온 초전도체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해요. 고온 초전도체.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는 상온에서 나타나는 초전도 현상을 초전도체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온 초전도체라는 거 제법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고온이 아니다라는 걸 주지시켜주고 그리고 책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했었는데 바로 도체의 저항입니다. 도체의 저항. 온도에 따른 도체의 저항입니다. 도체는요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저항이 상승을 해요. 상승하는 그래프를 가져와요. 이게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온도가 높아질 때 자유전자가 많아진다. 그래서 트래픽이 걸린다. 즉 통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항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할 다른 설명에서 또 이렇게 보충 설명할게요. 여기가 전도대야, 전도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에너지, 이거는 에너지 관점입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하느냐, 에너지 분포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자유롭게 전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영역대의 에너지야. 근데 여기는 원자가대야. 원자에 전자들이 구속이 돼 있어. 전자가 구속되어 있는 위치를 말해. 반도체가 이런 형태라면 소위 도체는 이 전도대하고 원자가대가 그냥 겹쳐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원자가대에 있는 원자에 구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전자들이 그냥 흔히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반도체는 여기에서 있는 전자들 중에 일부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이
전도대에 뛰어 올라가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그 중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서 자유전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하를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자로서의 그런 전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근데 도체는 달라요. 도체는 항상 모든 전자라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너무 많은 전자가 자유롭게 전도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우리가 전기만 가해지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야, 전자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자유전자라는 말을 썼을까? 근데 이 도체의 저항은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 언급해 준 것처럼 금속의 경우에는 모든 원자들이 금속 결합을 해요. 금속 결합을. 이게 원자야. 금속 결합을 하는데 이 금속 결합을 하는 원자들이 이 원자들 중에서도 이 원자에 완전히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전자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자유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잡으면 이거를 원자라고. 엄밀하게 얘는 원자가 아니에요. 중성 원자가 아니야. 일부 자유전자들이 여기에 전자가는 그 전기 중성을 띠게끔 자유롭게 랜덤하게 돌아다니면서 모두 채우고 있긴 하지만 외부에서 플러스 전기를 걸어주면 열심히 전자들이 이쪽으로 튀어갈 거라는 거지. 이런 구조에서의 원자와 일부의 자유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원자핵에 구속되어 있는 원자핵이 아닙니다. 원자핵을 포함한 원자입니다. 그럼 원자와 그 주변을 다니는 전자. 근데 이 전자가 여기에 구속돼서 공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체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걸 우리는 금속의 도체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도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외부에서 전기적인 힘이 작용하면, 즉 여기다가 건전지를 연결한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건전지를 연결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 내부에 자유롭게 돌아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전기적 힘만 가해도 모든 전자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많아진다? 아니요. 이미 충분히 많아요. 자유전자가 많은 트래픽이 걸린다? 아니, 이미 충분히 많아요. 근데 트래픽이 걸려진다는 말은 맞을 수가 있는데 왜 트래픽이 걸리느냐? 왜 자유전자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전류를 외부에서 전압이 주어질 때 큰 전류를 흐를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저항이 존재하고 제약된 전류를 흐르냐라면은 바로 이 원자들의 존재예요. 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 원자들이 이 공간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이 원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에너지에서 얘네들이 회전, 병진운동, 진동운동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 플러스야. 그래서 자유전자 앞을 얘네들이 막았을 때 얘네들이 맞고 부딪히거나 그 자유전자를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들이 부딪혀 튕겨 나가거나 이런 작용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들을 와서 방해하면은 그만큼 방해하는 만큼 전자들이 일직선으로 통항하는 게 아니라 부딪혀서 튕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질서하게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을 통해서도 꽤 많은 전자가 흐르는 전하의 흐름, 전류를 만들어내는 건데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활발해져요. 막 활발해져. 그림을 어떻게 그리기 좋을까? 막 얘네들이 부르르르 많이 움직이게 돼. 그 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 제한된 움직임이 보였다라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지나가는 전자들을 소위 골키퍼처럼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도체에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 트래픽이 생기는 거고, 트래픽은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자들끼리 상호작용이 아니라 전자와 나머지 자유전자를 제외한 원자의 상호작용 때문에 이 원자의 방해작용 때문에 트래픽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